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방송도 잘하고 계시고요. 네, 덕분에요. 우리 또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잘 지내고 계실 거라 믿어도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네. 물론 이제 우리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김 아나운서가 좀 더 자주 나왔으면 하시겠죠. 네, 저도 더 자주 찾아뵙도록 네. 노력하겠고요. 또 저희 또 지금 함께 하시면서 먼저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오, 감사하고요. 네. 이 센스. 저 또 잊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셨군요. 좋아요 해주시고 공유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아주 고맙습니다. 재밌게 듣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혼자만 듣지 마시고. 네. 아니, 그리고 댓글로 항상 좋은 네. 말씀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러게 그리고 말이에요. 예. 네. 저희가 조금 그 애매했던 정보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그래서 네. 저도 또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세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댓글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아, 네. 바로 직전에 올려주신 게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꿈속의 자살.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에도 시대 얘기잖아요. 네네. 예. 와, 댓글이 80 몇 개가 올라왔는데 네. 이건 뭐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뭐 나중에 그럼요. 들으신 분들 네. 계시니까요. 몇 개만 소개해 드리면 지니님 네.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하시면서 김지은 아나운서님의 똑 부러지는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 그래서 아, 듣기 좋다라고 아이고,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JHSDS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애청도 아이고, 하고 계신다 하셨고 네. 또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면 말이 끝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됩니다 하셨던 분도 네. 계시고요. 네. 네. 어, 여기까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뭐 저 밤 새워야 되니까.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꿈속의 자살 같은 거는 그래도 지금 이제 작품 바로 직전에 올린 건데, 네, 이제 네. 저도 뭐 댓글 중에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다 작품이 끝나고 났는데도 음. 도대체 뭐가 뭔지 좀 모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말로 약간 조금 다 보고 나서도, 이게 어, 뭐지 하는 그런 의문이 네,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흥미를 더 자아내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들어보시고, 같아요. 예. 네. 한 번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한 번 더 들으시면 되죠. 네, 전혀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다 네. 듣고 났을 때, 하는 약간 한번 또 갸우뚱하게 그,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라디오랑 다른 거는 라디오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네. 저희 방송은 다시 한 번 또 들으셔도 되고요. 아, 그럼요. 네. 네. 언제든지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각에 들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작품은 좀 특별한 작품이군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 작가의 작품 갖고 나왔는데요. 네. 로스 맥도널드라는 작가의 수상한 금발 여인. 네, 이런 작품 갖고 수상한 나왔습니다. 금발 여인이고요. 네. 그 김지은 아나운서가 저희 채널에서 네. 그 서양 작가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제가 지금 작가랑 작품이 잠깐 생각은 안 나는데 있긴 있었거든요. 네. 있군요. 네. 저는 네네. 처음인 줄 알고 아, 네네, 근데 있습니다. 제 예. 제 불찰입니다. 제가 중간에라도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있긴 그래 주세요. 있었거든요. 네네. 네네. 예. 그러면 첫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골라 주신 걸 텐데. 네네. 아무래도 이게 이 작품 배경이 1950년대 정도로 추정이 돼요. 미국이죠? 네, 미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1950, 60년대 그 캘리포니아 남부에 대한 그 묘사를 굉장히 이렇게 좀 잘하는 그런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정서나 사회상도 좀 드러나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추리 소설을 다룰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좀 그 문화적인 또 배경이나, 생활상. 네, 생활상들 어떤 점들에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꽂히나 이런 부분들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어서 네, 이 네. 작품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 비하면 많이 가까워진 거죠, 현대에. 그렇죠, 그렇죠. 1950년대 네. 미국이니까. 이 네. 로스 맥도널드 이분이 국내에도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국내에서는 이제 소름이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처라는 사립 탐정이 나오는데 네. 이 아처라는 인물이 그 다른 작품에도 계속 그 탐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히가시노 네. 게이고의 뭐 가가 형사나 아, 네네. 그런 유가와 것처럼. 교수처럼 네, 맞습니다. 주인공으로 계속 예. 등장을 하고 이 소름은 정말 팬들 많으시더라고요. 소름.
네, 그래서 하고 소름은 뭐 음 찾아보면은 굉장히 거기 관련된 글들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오늘 작품 들어보시고 재밌게 들으셨으면 소름으로 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소름을 한번 다뤄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네. 오늘 보고 많이들 좋아해 주시면 소름도 아. 한번 다뤄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이거 네. 좋네요. 오늘 반응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인제 블랙머니라든가 지하인간 네. 요런 것도 국내에 지금 소개가 돼 있고요. 이 로스 맥도널드라는 작가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83 년도에 네. 65 년도에 미국 추리작가협회 회장을 지내셨네요. 네. 네. 그 미국에는 추리 작가들도 엄청 많을 텐데 큰 나라니까 거기 그렇죠. 회장을 하셨다는 건 그래도 나름 인정을 받으셨고 그럼요. 네네. 또 거꾸로는 또 감투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억지로 떠맡았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겠죠. 예. 네. 로스 맥도널드 작가의 수상한 금발 여인 주요 등장인물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1950년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주요 인물로 아까 말씀드린 아처, 사립탐정입니다. 젊은 남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라는 중년 남성이 나오는데 건달 출신이에요. 건달 어 출신인데, 네. 네. 뭐 그 아내를 만난 이후로 조금 바르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뭐 그런 인물인데 아마 그거는 좀 더 들으시면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해리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해리라고 얘기를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해리의 형으로 닉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네. 이 해리의 형 닉은 정말 깡패 출신, 그러니까 무슨 파 아. 있잖아요. 네. 네네. 네. 불량 조폭 네. 같은 건가? 네. 네. 그래서 보라파라는 아 보라파. 네. 어. 그, 어, 깡패 근데 출신이고요. 그 폭력 조직치고는 이름이 귀여운데? 보라파. 네. 네. 그 그러면 보라파 깡패 닉하고 해리가 출신. 형제인데 닉은 그 형인데 그 네. 깡패 출신이고 해리는 동생인데 건달 출신이다. 네. 그러니까 네. 형이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좀 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근데 이름이 예. 귀여우니까 보라파니까. 네. 네네. 그리고요?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 닉 같은 경우에는, 뭐 작품 초반에 이렇게 또 음. 사망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해리는 해리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네. 해리의 아내가 경찰 출신이에요. 아 경찰 출신이 건달 출신과 결혼을 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해리가 아내를 만난 이후로 아무래도 그 건달 활동에서는 손을 떼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해리의 아내는 이름은 안 나오는 모양이죠? 네네. 그냥 그 해리의 아내로 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이라는 젊은 여성이 나오는데, 네. 이 진이라는 여성은 모델 지망생인데 조금 이제 나이에 비해서 약간 좀 그 천박하다라고 할까요? 좀 아 그렇습니다. 네네. 천박하다. 네. 그래서 이 지니 역할을 김지은 아나운서가 오늘 해 주시겠다는 건데 네네. 제가 이 진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또 예 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이 지니가 천박하다고 했는데 김지은 아나운서는 워낙 또 고매하고 아니, 왜 우아하시잖아요. 그러세요? 아니, 네. 근데 이게 천박하다라는 게 진이가 굉장히 어린 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나이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20살 아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좀 그 어리다 보니까는 아직 철이 덜 들고 조금 일찍 그 노는 언니가 돼서 그렇게, 아. 예, 망하는 그러면은 거라서. 예. 나이대가 비슷한 지은 아나운서가 하겠다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좀 하여튼 어떻게 네. 말씀하셔도 저를 난감하게 하시네요. 네. 로스 맥도널드 작가의 수상한 금발 여인 줄거리 해설과 낭독 보내드립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닉으로부터 경호를 의뢰받은 아처가 닉을 만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처는 도착을 해서 닉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활주로 언저리에 있는 문에서 아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40살 정도 돼 보이는 나이에 교활한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 정말 쉴 새 없이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아처는 그 사람이 닉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처에게 다가오더니 인사를 건넵니다. 혹시 아처 씨 맞나요? 아처는 그렇다고 대답한 뒤 그에게 한 손을 내밀었다. 그는 아처가 내민 손을 보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는
아처가 유도라도 한 판 벌일 것 같은 미심적인 눈길로 아처의 손길을 응시했다. 그는 끝내 재킷 주머니에 쑤셔넣은 두 손을 빼지 않은 채 원한을 품은 신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해리 니모라고 합니다. 제 형인 닉 니모가 가서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요. 아처는 해리에게 짐을 찾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대기실 접수대에서 가방을 찾았다. 가방은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무거웠다. 가방 안에는 칫솔과 여분의 속옷 외에 권총 두 자루와 총알이 들어있었다. 갑작스레 총을 쏠 경우를 대비한 38 구경과 여분으로 준비한 32 구경 자동 권총이었다. 해리가 자신의 차가 있는 바깥으로 아처를 안내했다. 차는 7인용 승용차인데 자동차 앞유리와 옆 창문은 두껍고 노란빛이 나는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보고 아처가 해리에게 물었다. 누가 총을 쏠 일이 있나요? 아, 이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 차는 형의 차거든요. 해리가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자 아처는 왜 형인 닉이 직접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해리가 이렇게 대답했다. 형은 비둘기처럼 겁이 많거든요. 형 닉은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무서워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래요. 형이 직접 말하지 않던가요? 전화 통화를 하셨잖아요. 아니요, 별말 없었어요. 배를 출항시킬 때까지 엿새 동안 보디가드를 고용할 생각이라는 말은 했지만은 뭐 그 이유는 밝히지 않더군요. 사실 말이죠. 그놈들이 형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형은 오늘 아침에 해변에 갔어요. 형의 목장 뒤에 개인 소유의 해변이 있거든요. 아침에 수영을 하러 혼자 해변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해안에 면한 절벽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형한테 총을 쐈어요. 대여섯 발이나 말이죠. 형은 총도 없이 그냥 물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 형 주변으로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고 그러더군요. 형은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물 밑으로 헤엄쳐서 바다 쪽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이 형이 수영을 잘해서 망정이지 아니면 도망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형이 겁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이 그놈들이 형의 뒤를 쫓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놈들이 누구냐고요? 아니, 형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형님 되시는 분은 레몬을 재배하는 농부 아닙니까? 예, 지금이야 그렇죠. 형이 전에는 뭘 했냐고요? 아, 이건 난처한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함부로 입을 놀릴 수는 없군요. 뭐 내키면 형이 직접 이야기를 해 주겠죠, 뭐. 이렇게 해리와 아처는 닉의 집으로 향합니다. 지붕이 납작한 닉의 집은 콘크리트와 자연석으로 지어졌고 옆에는 차고가 붙어 있습니다. 창문에는 일제히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요. 정원에는 잘 가꿔진 관목과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주변으로 가시 돋친 철망을 얹은 3미터 높이의 철담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닉의 동생 해리는 자물쇠로 굳게 잠긴 대문 앞에 차를 세운 뒤에 경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해리는 차의 경적을 다시 올립니다. 그때 집과 대문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관목숲을 헤치고 무언가 기어나왔습니다.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네 발로 느릿느릿 기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숙인 자세였습니다. 페인트 통에라도 빠졌는지 그의 머리 반쪽은 선홍색이었습니다. 그는 대문으로 향한 자갈길에 톱니 모양의 핏자국을 남겼는데요. 그는 바로 해리의 형인 닉이었습니다. 해리가 그 모습을 보고 허둥대며 차 밖으로 나와 외쳤다. 형! 형!
대체 무슨 일이야? 기어오던 닉이 고개를 들고 해리와 아처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귀찮다는 듯이 두 다리로 일어섰다. 그는 걸음마를 배우는 다 큰 어린아기처럼 힘없는 두 다리를 벌리고 해리와 아처에게 다가왔다. 그러다가 닉은 선체로 걸어오던 중에 숨을 거뒀다. 아처는 그가 자갈길로 쓰러지기 전에 표정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았다. 동생 해리가 철망의 가시에 다리를 찔려가며 담장을 기어올랐다. 그는 형 닉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몸을 똑바로 돌린 뒤에 닉의 가슴에 손바닥을 댔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처는 가방을 열고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문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자, 해리, 문 열어요. 어서 문 여시라고요. 그놈들이 형을 죽였어요. 그놈들이 형을 죽였다고요. 해리는 같은 말을 하고 또 했다. 그러고는 이마와 가슴에 계속 성호를 그어댔다. 아처는 다시 한번 문을 열라고 말했다. 해리는 죽은 형의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열었다. 내려다보니 닉의 두 눈에 작은 자갈들이 박혀 있고 관자놀이에는 권총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처는 누구 짓이냐고 해리에게 물었다.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뚱보 조던이나 아티 캐스톨라 아니면 퍼로니스일 거예요. 세 사람 중 하나인 게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보라파 말씀이신가요? 아, 네, 네. 보라파를 아시는군요. 형은 30대에 그자들의 보배였어요. 형은 한 번도 신문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이 급료를 지불하는 일을 맡았어요. 경찰의 추적으로 보라파가 흩어졌을 때 형은 금고에 돈을 좀 갖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우리 형밖에 없었지요. 해리의 얘기를 들은 아처는 형 닉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봅니다. 해리는 형이 한 번도 재산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전쟁이 나기 전 현재 사는 곳으로 와서 레몬밭 123만 평을 샀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의 얘기를 들은 아처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아티 캐스톨라는 지난 봄에 바위파를 탈퇴했죠? 네, 알고 있군요. 형이 방탄차를 사고 담을 두른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그놈들이 해리 씨한테도 총을 쏠까요? 글쎄요, 그럴 만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난 부정한 돈벌이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말이에요. 내 아내 때문에 정도를 걸어올 수밖에 없었지요. 해리가 불안한 듯이 음성으로 대답했다. 이에 아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경찰에 연락하자고 했다. 현관문은 몇 센티미터 열려 있었고 문의 가장자리가 얇은 철판으로 덮여 있었다. 해리는 형이 집 안에 있는 동안은 안전했는데 왜 밖으로 나왔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해리의 말은 들은 아처는 형 닉이 혼자 살았느냐고 물었다. 에, 혼자 살았다고 할 수도 있죠. 아처는 해리의 이 대답이 무슨 뜻인지 의아했지만 어느 정도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거실로 통하는 아치 너머로 침대 겸 소파 등에 여성용 표범 가죽 외투가 접혀 있었다. 재떨이에는 립스틱이 묻어 끝이 빨간 담배 꽁초와 시각 꽁초가 뒤섞여 있었다. 아처는 해리에게 형 딕이 결혼을 했는지 물었다. 결혼했냐고요? 뭐 정확히 말하면 그렇진 않지요. 그렇다면 이 표범 가죽 외투의 주인을 아나요? 여자 옷인데. 이 표범 가죽 외투 주인?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해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닉 집의 두꺼운 벽 뒤쪽 어딘가에서 엔진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현관문으로 가보니까 선홍색 컨버터블이 차도로 급히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지붕은 내려져 있고 운전석에는 작고 정신없는 표정의 금발머리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닉의 시체 부근에서 차를 돌려 타이어 긁히는 소리를 내며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처는 그 차의 오른쪽 뒤 타이어를 겨냥했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해리가 아처를 따라왔는데요. 아처가 또 한 번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해리가 총을 든 아처의 팔을 잡더니 그 여자를 그냥 보내주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처는 이 여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아처의 질문에 해리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했다. 그의 뇌가 삐걱거리면서 느리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윽고 해리가 입을 열었다. 이 여자가 누군지 난 정말 몰라요. 형이 어디서 주워온 계집이거든요. 이름이 플롯이 아니면 플로리일 거예요. 뭐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 여자는 형을 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여자를 잘 아느냐고요? 알고 말고요. 하지만 난 형이 데리고 노는 여자는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해리는 강력한 단어를 써서 분노를 표출하려는 듯이 보였지만 별로 소질이 없어 보였다. 고작 해야 심술궂은 표정을 지어 보였을 뿐이었다. 해리는 다시 아처를 향해 물었다. 이봐요. 당신을 고용한 사람이 지금 막 죽었는데 왜 여기서 어른거립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아직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1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자 해리는 닉의 시체에서 지갑을 꺼내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넸다. 그러더니 아처에게 경찰이 오기 전에 그만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아처는 탈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 형의 차를 가져가세요. 이젠 형이 쓰지도 못하게 됐으니까요. 저 차를 공항에다 세워두고 열쇠를 주차장 관리인에게 맡겨두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해리 씨는 좀 더 자유롭게 형이 남긴 재산을 써도 되겠군요. 그러네요. 이제 형의 재산이 다 내 거가 됐네요. 내 재산입니다. 말이 난 김에 말인데 내 땅에서 좀 나가주시겠어요? 어정쩡하던 해리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해리, 난 가지 않아요. 난 여기가 좋거든요. 난 사람이 장소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자, 해리, 얼른 경찰에 연락하세요. 뭐라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해리는 자신의 어깨 너머 자갈길에 누워있는 시커먼 대상을 쳐다본 후에 악의에 찬 태도로 침을 뱉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자신을 위해서 일하려면 얼마 주면 되겠느냐고 아처에게 물었다. 아처는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러자 해리는 지갑을 열며 아처에게 말했다. 자, 여기 100달러짜리가 또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속 있을 거면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오. 이건 거래입니다. 자, 100달러. 알겠소? 아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돈은 챙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딴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해리는 이어 그 지역의 군 보안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보안관이 도착하기 전에 재떨이를 비웠고 표범 가죽 외투를 나무 상자에 집어넣었습니다. 해리와 아처는 2시간 동안을 말 많은 군 보안관 대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총 맞을 만한 과거를 지닌 고인에게 화를 냈고 또 동생인 해리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표범 가죽 외투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어 해리는 법원에 간다고 집을 나섰고 아처는 해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가는 해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해리는 집 사이에 난 길로 접어들어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의 얼굴 위로 집안에서 켜놓은 불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처는 해리가 들어간 집을 살피기 위해 길을 건너 맞은편 집 베란다의 어둠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모자에 밝은색 외투를 입은 키 큰 여자가 그 집에서 나와 재빨리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아처가 담배 두 개비를 피우고 나자 그 여자가 길모퉁이에서 아처가 있는 쪽으로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가 겨드랑이에 밀짚으로 만든 커다란 가방을 끼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가로등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길고 무표정했습니다. 아처는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총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자는 부대원들을 진두지휘하는 여군 하사처럼 단호하고 확신에 찬 태도로 베란다를 가로질러 아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자의 한 손은 밀집 가방 속에 있고 가방 끝은 아처의 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늘진 여자의 얼굴에서 보이는 건 반짝이는 눈과 하얀 이뿐이었는데요. 그 여자가 아처에게 날카로운 저음으로 말을 합니다. 나한텐 총이 있어요. 안전장치도 풀어두었고요. 난요, 총 쏘는 법도 잘 알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민첩한 사격 솜씨가 내 장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주머니에서 손을 지금 당장 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자 저는 여자에게 빈손을 들어 보였다. 여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처의 주머니에서 권총을 빼냈고 다른 무기가 또 있는지 몸을 검사했다.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보라파의 캐스톨라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전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처가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당신은 1시간 반 동안 내 집을 감시했어요. 내가 창문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총을 사온 겁니까? 그래요. 당신은 해리를 집까지 따라왔잖아요. 난 해리의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바로 해리예요. 또 거짓말을 하는군요. 해리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해리의 친구가 아니니까요. 내가 친구냐 아니냐는 해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난 형사입니다. 사립 탐정이죠. 내 지갑 속에 신분증이 있어요. 아처의 신분증을 확인한 여자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네, 형사가 맞긴 하군요. 미행 기술을 좀 더 연마해야 되겠어요. 제가 경찰을 상대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과거에는 경찰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난 지금은 경찰이 아니라고요. 아, 네. 그렇다면 내 389경 총을 돌려주세요. $70나 주고 산 거니까요. 해리의 아내는 과거 경찰이었습니다. 해리의 아내는 아처에게 왜 미행을 했는지 묻습니다. 아처는 해리의 형이자 그 여자의 아주버님인 닉이 자신을 일주일 동안 보디가드로 고용한 일과 또 닉이 직접 죽는 걸 본 것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닉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아낼 생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닉은 자신의 고객이었으니까요. 아처는 해리의 아내에게 닉에 대해 묻습니다. 해리의 아내가 아처에게 말했다. 나는요, 시 아주버님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하지만 내 남편 해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겠죠. 난 경찰로 근무하던 중에 해리를 만나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했거든요. 난 부정한 돈벌이에서 그 사람을 떼어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이리로 데려온 겁니다. 하지만 형에게서는 완전히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해리는 나와 결혼한 이후로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말이에요.
네, 뭐 지금까지는 그랬겠죠. 그게 무슨 뜻이죠? 아처는 해리의 아내에게 총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총을 건넸다. 아처는 무엇이 저 여자로 하여금 해리 같은 건달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그건 분명 사랑이었을 것이다. 해리의 아내는 말상에다가 늙고 예쁘지도 않았지만 용감했다. 해리의 아내는 아처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자신의 남편은 형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말을 이어갔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남편 해리는 그럴 위인이 못 돼요. 배짱도 없고요. 설사 그럴 배짱이 있다고 해도 형을 죽일 생각은 꿈에서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닉은 남편의 큰형이에요. 게다가 집안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죠. 여자의 목소리에 경멸의 비아냥거림이 실렸다.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요. 해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닉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사실 그런 형제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요. 돈 한 푼도 얻지 못했어요. 아, 해리가 닉의 상속자 아니냐고요? 나와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난요, 닉의 그 더러운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게 할 거니까요.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뭐 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도 이해를 할까요? 난 그 점을 남편에게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수도 없이 말이죠. 어쨌든 제 남편 해리는 그 대단한 형의 몸에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다고요. 직접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을 시켰을 수도 있으니까요. 난요, 해리가 누군가를 감싸는 걸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감쌌냐고요? 우리가 도착한 뒤에 집에서 나간 금발머리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선홍색 컨버터블을 타고 사라졌어요. 해리는 그 여자를 알던데요. 그러자 해리의 아내는 그냥 닉의 여러 여자 중에 하나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여자가 표범 가죽 외투를 두고 갔는데 해리가 그걸 숨기면서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나한테 돈까지 주던데요. 해리의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자기의 남편을 제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해리는 술주정뱅이였던 자신의 첫 남편보다 더 나쁘고 다루기 힘드니 그냥 놓아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처는 알았다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아처는 해리를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해리의 아내가 집으로 들어간 뒤 아처는 다시 그 블록을 조금 지난 세탁소 입구에서 해리 부부의 집을 살펴봅니다. 밤 11시경이 되니 해리 부부 집에 불이 꺼지고 해리가 나옵니다. 아처는 해리의 뒤를 밟습니다. 해리는 밤새 운영하는 한 차고 속으로 사라졌다가 몇 분 뒤 전쟁 전에 나온 시보레를 몰고 나옵니다. 이후 아처는 그의 뒤를 쫓기 위해 시속 120km는 달림직한 전쟁 전에 나온 뷰익을 몰고 나옵니다. 해리의 형 닉의 개인 도로에 들어서자 이내 해리의 차가 컴컴한 과수원에 딸린 저택으로 다가가는 게 보입니다. 아처는 차의 등을 끄고 그 도로에서 100m쯤 떨어진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몇 분 뒤 해리가 탔던 시보레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앞좌석에는 여전히 해리뿐입니다. 해리의 차는 계속 달리더니 트레일러 가옥 구역이라고 적힌 네온사인 간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트레일러 가옥은 1940년대와 50년대 미국 빈곤층의 주거 형태입니다. 트레일러 가옥 구역에 온 해리는 겨드랑이에 얼룩덜룩한 짐꾸러미를 낀 채 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처는 다음 길모퉁이에서 차를 돌린 후
조금 기다립니다. 이윽고 해리의 시보레가 네온사인 간판 밑으로 나와 고속도로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아처는 행동에 착수합니다. 아처는 차를 두고 강둑을 따라 해리가 문을 두드렸던 불이 켜진 트레일러로 갑니다. 그 트레일러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한쪽 옆에는 선홍색 컨버터블이 서 있었는데요. 아처가 문을 두드리자 해리인가요? 라고 말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처가 일부러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말을 웅얼거리자 문이 열리더니 금발의 어려 보이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나일론 속치마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고 어딘지 모르게 음산해 보입니다. 여자는 아처를 보더니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요. 아처는 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아처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죠? 경찰인가요? 경찰 비슷해.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 뭐 그렇다면 들어오세요. 난 숨길 거 없거든요. 여자의 입에서 김 빠진 마티니 냄새가 났다. 여자의 작은 방에는 옷들이 엉켜 있었다. 그리고 2단 침대 위에 표범 가죽 외투가 무수히 많은 눈으로 아처를 노려보았다. 여자가 외투를 들어 어깨에 덮었다. 여자는 불안한지 무의식적으로 모피에 붙은 나무 조각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아처가 여자에게 물었다. 해리가 당신을 위해서 애쓰던데 해리를 위해서 뭔가 해준 일이 있지? 뭐 예를 들면 해리의 형을 해치우는 일, 그런 거 같은 거 말이야. 참, 잘못 짚으셨어요. 저는 닉 삼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을 두고 달아났냐고요? 무서웠으니까요. 여자애들은 다 그럴걸요? 닉이 쓰러졌을 때 전 자고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닉이 죽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총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깨어났지만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을 만큼 술이 깨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침실 창문을 보니까 해리가 어떤 남자와 함께 돌아왔더라고요. 아, 당신이 그 남잔가요? 그렇군요. 아,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신이 경찰인 걸 알았어요. 난 닉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걸 봤고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놓고 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될 것 같았거든요. 뭐 그래서 밖으로 나갔죠. 물론 닉을 좋아했던 걸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됐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의 내 직업을 생각해 볼 때 말이죠. 난 모델이나 배우가 될 건데요. 닉 삼촌이 나를 학교에 보내주기로 했었거든요. 어쨌든 넌 학교를 마칠 수 있을 거야. 자, 그렇다 치고 그런 말이야. 누가 닉을 쐈지? 응? 모른다고? 그럼 해리가 왜 너한테 코트를 갖다 준 걸까? 아, 그건 내가 연관되는 걸 원치 않았겠죠. 어쨌든 아버지니까요. 아, 제 이름은 지니 라류예요. 해리 니모와 성이 다르죠? 해리는 제 양아버지거든요. 그래? 근데 왜 함께 살지 않는 거지? 예전에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 늙은 여자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잔 날 혐오하거든요. 정말 재수없고 고지식하죠. 그 여잔 여자애가 재미 보는 걸 참지 못해요. 어떤 재미를 말하는 거니? 지니? 아처의 물음에 진이는 천박한 미소를 지어보내며 아처를 유혹합니다. 아처에게 자신의 삼촌인 닉보다 더 귀엽다며 한쪽 어깨를 드러냅니다. 아처는 지니에게 해리가 정말 양아버지인지 거듭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해리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요. 해리는 집에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도 없었고요. 아처는 총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의 벽을 보니까 도덕적인 좌우명과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요. 사진은 10대들의 파티 드레스를 입은 금발머리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귀여운 얼굴과 날씬한 몸매만 있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그런 지니의 모습입니다. 아처는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낡은 차의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해리가 빌린 15례차인데요. 가로등 밑으로 모습을 드러낸 차의 앞바퀴가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15례차가 술 취한 차처럼 엉성하게 멈춰섭니다. 아처가 차 문을 열어보니 운전석에 앉은 해리가 피투성이로 온 힘을 다해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날 죽였어. 누가 죽였어? 응? 누가 죽였냐고? 진이? 아니, 그 애는 아니야. 이 일이 벌어진 이유이기는 하지만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닥칠 줄 알았다니까. 이것이 해리의 마지막 말이었다. 아처는 순찰을 도는 경찰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리의 시신을 보도에 눕혀놓았다. 그리고 다시 지니가 있는 트레일러 가옥 구역으로 갔다. 지니는 시내를 벗어나야겠다며 짐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처는 해리의 죽음을 알리면서 범인이 누군지 지니에게 묻습니다. 해리가 죽기 직전에 지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에 지니는 순진함을 가장하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자신은 전혀 모른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아처는 지니의 눈 뒤로 그녀가 재빨리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지니가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엽니다. 아, 그러니까 해리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건가요? 그래, 해리와 닉 둘 다 너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두 사람을 쏜 건 여자야. 그때 디젤차의 굉음과 함께 해리의 아내가 도착했다. 문가에 서 있는 해리의 아내를 보며 지니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저 여자가 닉을 죽인 거예요. 저 늙은 창녀 같으니라고. 네 어머니인 해리의 부인을 말하는 거냐? 이분이 직접 닉을 쏘는 걸 봤어? 아니요. 아까 말했듯이 난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저 여자가 그 집을 감시하는 걸 봤거든요. 저 여자는 언제나 매 같은 눈으로 날 노려보죠. 너 그래서 지금 시내를 벗어나려는 거냐? 해리의 아내가 닉을 죽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몰라요. 아,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문가에 서 있는 해리의 아내는 바싹 마른 가슴에 그 밀집 가방을 껴안고 있습니다. 이윽고 해리 아내의 오른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총을 꺼내려는 건데요. 그 전에 아처가 먼저 그 여자의 오른팔을 쏩니다. 해리의 아내는 문틀에 몸을 기댄 채 덜렁거리는 오른팔을 왼손으로 붙잡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지만 두 눈은 살아서 번뜩였는데요. 해리의 아내가 떨어뜨린 것은 값싼 32구경 니켈 도금이 벗겨지고 녹슬어 있었습니다. 아처가 탄창을 돌려보니 총 한 발이 발사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처가 해리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이 총으로 해리를 죽였군요. 하지만 이 총으로 닉을 쏘진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먼 거리는 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맞아. 닉한테는 예전 경찰 때 쓰던 총으로 쐈어. 닉을 죽인 다음에 그 총은 바다에 던져버렸고. 근데 총을 쓸 일이 또 있을 줄은 몰랐어. 저 작은 자살용 권총은 오늘 밤에 산 거야. 여자는 피를 뚝뚝 떨어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해리를 쏘려고 산 겁니까? 아니, 널 쏘려고 산 거야. 네가 날 조여올 줄 알았거든. 해리가 닉과 진이에 대해서 안다고 네가 말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물론 하지 않았었지. 진이는 첫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까?
그래, 내 유일한 딸이야. 저 진이 널 위해서 그런 거다. 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 너무도 많이 봐왔거든. 해리의 아내가 지니에게 말했다. 하지만 지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닉을 쏜 이유를 알겠군. 닉이 당신 딸을 희롱한 셈이니까. 근데 남편 해리는 왜 죽인 거요? 닉이 해리한테 돈을 줬거든. 지니에 대한 대가로 해리에게 돈을 줬다고. 1시간 전에 해리를 술집에서 찾아냈는데 그 사실을 시인하더군. 난 그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었어. 그래, 이제 해리는 죽었죠. 근데 여긴 왜 온 겁니까? 지니가 3번째 대상이었어요? 아니야. 이 애는 내 유일한 딸이거든. 내가 이 애를 위해서 한 일을 알려주려고 왔어. 이 애한테는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 지니, 내가 널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똑똑히 알겠지? 해리의 아내가 침대에 앉아있는 지니를 쳐다보았다. 해리 아내의 눈에서 격렬한 고통과 사랑의 빛이 뿜어져 나왔다. 엄마, 아프겠다. 미안해요. 지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자, 갑시다. 니모 부인. 아처가 말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수상한 금발 여인이었습니다. 네. 가만히 있자. 이게, 그러니까 지니는 네, 해리 아내의 딸이라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본인은. 본인이 이제 그 친딸이다라는 거를, 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를, 왜냐면 그런 거 같죠? 네. 자기를 뭐 매 눈으로 감시하고 있고 뭐 늙은 창녀라는 둥 뭐 그렇죠. 네.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자기 네네. 친엄마인 걸 알았으면 이렇게 못했겠죠. 네, 그 관계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몰랐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수상한 금발 여인 이렇게 또 제목이 붙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근데 네, 그래도 범인은 이름 네. 정도는 붙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해리 안에. 네, 해리의 아내라고만 나와서. 그럼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상한 금발 여인은 진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니. 여기서 예. 이제 금발 계속 그 머리가 강조되는 거는 네. 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리도 이 지니가 자기 아내의 친딸이라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제 그렇죠. 희롱하는 데 동조를 했겠죠. 희롱하고 네. 동조하고 거의 돈까지 받아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고 이게 이제 뭐 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일단 보라파가 너무 귀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바위파도 중간에 나왔어요. 바위파. 근데 해리하고 닉이 성이 니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니모를 찾아서의 그 니모. 또 갑자기 귀여움이 귀여워져서. 이 사람들 불량배인데 건달 출신이고 깡패 출신인데 말이죠. 보라파의 니모들 이렇게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페인트 통에라도 빠졌는지 그의 머리 반쪽은 선홍색이었다. 이거 총 네. 맞아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 페인트 통에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네. 좀 놀랐고요. 또 하나는 닉은 선체로 걸어오던 중에 숨을 거뒀대요. 그러니까요. 예. 총을 맞고 그렇게. 선체로 죽을 수 있나요? 그리고 레몬밭을 123만 평을 샀대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죠? 아유, 100만 평, 123만 평이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네. 레몬 심다가 죽겠는데? 아니, 그리고 보면 이제 뭐 개인 도로도 있고 또 개인 소유의 뭐 이런 바다 비슷한 네,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굉장한 부를 축적했나 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그 돈을 가지고 튄 거잖아요. 조직의 돈을. 그렇죠. 네. 네. 튀었다는 이런 좀 이상한 그 단어를 써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인상 깊었다라기보다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그 비둘기처럼 겁이 많았다라는 맞아요. 표현이, 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비둘기처럼 겁이 많다라는 표현을. 근데 또 여기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거리에서 만나는 비둘기들은 겁이 1도 없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비둘기를 피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막 피해야 되고 비둘기가 잘 못 나는 것들도 있어요. 아, 요새 살쪄가지고 네, 거의 뚱뚱해가지고 맞아요. 거의 못 날던데요. 네, 네. 닭둘기라고 네, 거의 도보로 다니고 맞아요. 네. 네, 피해 다녀야 됩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사람들은. 네네. 예. 그리고 아처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오른쪽 뒤 타이어를 겨냥했지만 맞히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죽었잖아요, 해리가. 네. 근데 그거를 그 순찰하는 경찰이 발견하도록 그냥 놔두고 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닉이 죽었으니까 해리가 그 재산을 다 받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레몬밭을 123만 평이나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저 아처를 부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닉 페이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닉이 그 아처를 불렀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100달러야, 100달러. 네. 뭐 지금 돈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음. 레몬밭 123만 평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보디가드 고용하면서 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총 사는데 70달러나 들렀다고 했는데 말이죠. 네, 그러게요. 네. 아, 그리고 이게 일단 해리가 그 잿더리를 다 비우고 표범 가죽 외투를 숨겨놓고 한 게 다 증거 인멸인데 그렇죠. 네. 요게 그 자기가 연루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네네. 한 거겠죠. 자, 네. 그리고 그 해리의 아내 네. 이름도 안 나오는데 경찰 네.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여자가 아처에게 날카로운 저음으로 말을 했다. 근데 네. 날카로운 저음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요. 날카로우면 되게 좀 톤이 높아지곤 할 텐데 네. 날카로우면서 저음으로 이게 쉽지 않은데 그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서 표현 네. 못했죠. 아 표현 못했고. 그러니까 그 지은 하나가 어, 이런 걸 좀 빼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해리의 아내에 대해서 네. 너무 그 어떤 인격 모독 수준의 아유 그러니까요. 해리 외적인 아내는 비하가 너무 많이 나오죠. 외모비야 말상에다가 네. 늙고 예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또 목소 말상이라는 표현이 또 한 번 예. 나오고 그냥 얼굴이 길다라고 표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그러니까 목소리는 또 날카로운데 저음이고 네. 예, 그런 분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미국 그 작가들은 네. 차의 종류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뭐 자동차를 몰고 네. 왔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시보레를 몰고 왔고 뭐 네. 뷰익을 끌고 나왔고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저 지은 하나가 그 뭡니까 여자아이 진이 진이요? 네. 목소리를 너무 잘 내셨어요. 연기 잘하셨어요. 아이고. 아무래도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네. 근데 얘가 좀 정신이 없긴 없더라고요. 아니 그 누군지도 아무래도 모르고 막 문 열어주고 네, 이제 그리고 뭐 옷도 뭐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 네. 어, 그리고 이렇게 뭐 그 삼촌 닉과 뭐 소위 말해 놀아나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고 네. 또 그 와중에 또 아처를 유혹하잖아요. 그 와중에 뭐 한쪽 어깨를 막 드러내고 네. 그렇다고 돼 있죠. 네. 그 침대 위에 표범 가죽 외투가 무수히 많은 눈으로 아처를 노려봤다. 그러니까 표범이 한 마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무늬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이 맞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네. 거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막 그 진이 말이에요. 그런 것 네네. 같아요. 몰라요.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와, 이걸 지은 하나가 너무 생동감 있게 해가지고 순간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저 실제 경험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거군요. 진이라는 경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 네. 조금 그 어린 시절에 뭔가 살짝 거짓말을 하려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정신없어지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이런 걸 갑자기 하지 뭐 준비해서 아, 하겠어요. 그게 어디 부분이었죠? 제일 끝부분이죠. 음, 제일 끝에. 예. 그, 처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처가 해리의 아내가 닉을 죽인 걸 알기 때문에 시내를 벗어나려고 네. 했니? 이렇게 추궁을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시내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냐? 해리 아내가 닉을 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몰라요. 좀 오바가 되네요. 이렇게 다시 하려니까. 네. 과장이 되네요. 뭐 그래도 잘하려고 했다가. 요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왜 강조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부분 찾아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얘가 네. 갑자기 착해져요. 이게 사실 엄마라는 걸 알고, 친엄마라는 엄 걸 알고 또 그렇게 네, 엄마가, 예, 친엄마고 총 맞은 걸 보고. 자기를 위해서 두 사람이나 죽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이러면은 일단 그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엄마 아프겠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네. 아직 좀 어려서 그런지 좀 네. 순진한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그 해리의 아내 모성애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정서상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이 해리 아내가 가진 그 모성애를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공감이 갈 수도 있을 것 이거는 같고 좀 이질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이거는 그 심정은 공감할 수 있겠지만 네. 방식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풀어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처 아니죠. 해리하고 그 닉이 잘못한 건 네. 맞지만 요렇게 그 해결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해리 아내가 상당히 자신만만했잖아요. 아처를 처음 만났을 때. 네. 해리가 닉의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네. 부정한 돈, 잘못된 돈이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죽였잖아요. 네네. 예, 거기서 오는 참. 어떤 괴리감 네.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겁니다. 어쨌건 상당히 흥미롭게 봤고요.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로스 맥도널드 작가의 책들이 뭐 소름, 네. 블랙머니 이런 것들이 국내에 좀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작품 수상한 금발 여인 재밌게 들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적어주시면 나머지 작품들도 김지은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렇죠. 왜냐면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뭐 요거 괜찮다. 이 작가의 작품 더 보고 싶다. 그렇게 느끼셔야 또 저도 같이 또 즐길 수 있으니까 한번 또 네. 여러분의 생각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김지은 아나운서가 답글 주시잖아요. 네. 성심성의껏. 네, 그래서 이 소통의 장으로 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늘 강조드립니다만 뭐 여러분들의 추천하시는 작품들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댓글창을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스 맥도널드 작가의 수상한 금발 여인이었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